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공감복지에서 전해드리는 안전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예보보다 중요한 건 대비겠죠.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공감복지에서 전해드리는 안전 한 스푼. 이 시간 전 기상청 대변인이시자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만나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공감복지 라디오와 함께하시게 되셨는데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날씨 전문가로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 날씨 화두가 이상기후, 그러니까 날씨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가 변하는 걸 벗어나서 기후 위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역시 원래 날씨가 변화무쌍한 게 날씨의 특징인데 올해 역시도 여름철에 폭염 또 폭우 뭐 이런 현상들이 잦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 그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배 본부장님과 함께하니까 괜히 네, 든든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지난해 2025년의 날씨 상황을 좀 정리를 음,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작년의 날씨를 되돌려 보면 우선 그 여름철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 여름철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과거보다 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한 단면인데요. 올해 지난 9월 17일 군산에서 1시간에 152mm의 폭우가 내렸거든요. 네. 자, 우리가 하루에 몇 미리가 내렸냐, 1시간에 몇 미리 이런 기록을 따지거든요. 지난 1998년 7월 31일 지리산 일대에 폭우가 내려서 그때 순천 주암에서 기록한 1시간에 145mm 강수량이 우리나라에서 내린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이었는데 이게 작년 9월 17일 군산에서 내린 152mm의 기록이 깨졌거든요. 물론 기록은 뭐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 날씨에서 기록이 깨졌다는 얘기는 아주 극한적인 그 날씨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돌아 보면 작년에 1시간에 100mm 이상 내린 폭우가 15차례나 내렸습니다. 자, 시간당 100mm 위력은 뭐 자동차로 아무리 이렇게 윈드브러시로 이렇게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양동이로 퍼붓는 그런 네. 강수량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차할 때 들어갈 때 막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그 정도가 한 시간당 한 50에서 60mm 음.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 시간당 100mm는 어마어마한 음, 양이거든요.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태풍이 또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단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상기후. 그러니까 태풍이 통상 1년에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게 한 두 개 내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필리핀 부근 그 남쪽 열대 바다에서 약 한 평균 25개에서 26개의 태풍이 생기는데 그게 저 필리핀 쪽으로 또는 이제 방향을 좀 동쪽으로 틀면 일본 쪽으로 이게 이제 태풍의 그 정상적인 진로인데 어떤 해는 또 많고 그게 2019년에 우리나라에 7개 태풍이 왔어요. 가장 많은 태풍이죠. 로 기록된 해죠. 그런데 작년에는 태풍이 하나도 영향을 안 줬습니다. 음. 자, 많아도 이상기후, 통상 두세 개인데 안 와도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풍이 가져다 준 효과는 우리나라의 그 수자원 공급이거든요. 또 음. 바다를 뒤집어줘서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래서 태풍이 안 오면 반드시 댐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태풍이 없는 대신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작년에. 네네. 대신 장마 때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이 태백섬의 동쪽 강릉은 비가 안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음. 극심한 가뭄으로 음. 고생하다 겨우 9월 초에 비가 자주 오면서 그 이제 강릉 지방에 그 극심한 가뭄이 해소가 됐는데, 자, 이렇게 태풍이 사실은 이제 피해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와줘야 되는데 작년에 태풍이 없는 해, 그게 2009년이었으니까 16년 만에 태풍 영향 받지 않은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한반도 평균 기온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잖아요. 네. 이 정도 상승은 우리의 일상과 재난 위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걸까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의 양이 약 7%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우리가 포화 수증기 양이라고 하는데, 그 수증기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원인만 제공이 되면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매년 그 신림동 지하차도, 또 강남 지하차도, 강남 그 폭우, 이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인데,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런 위험성들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지난 그 1970년대 우리 한반도 전체 평균 기온이 약 12도였거든요. 그런데 50년 지난 2020년대 기온이 14.8도로 그때보다 2.8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상공에 그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또 기온이 높아졌는데 폭염 일수가 또 늘어났어요. 1910년대보다 약 2.2배가 늘어났습니다. 폭염이. 밤 기온이 안 떨어지는 열대야는 4.2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연평균 기온 통계를 내는데, 자, 1위가 2024년 14.5도였고 2위가 작년 2025년도 13.7도입니다. 3위가 2023년 13.7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 1, 2, 3위가 2023, 2024, 2025 최근에 나타난 거거든요. 네. 올 2026년도, 자, 지금 키가 크고 있는 고등학생이 올해 키가 줄어들 리가 없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상 기상들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2026년도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2026년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기상특보 체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특보와 달라지는 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그 위험 기상이 나타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발령하는 게 이제 기상특보인데요. 기상특보는 크게 주의보와 경보로 이제 나눠집니다. 경보가 더 위험한 기상 현상이 나타날 때인데요. 기상청이 10개 특보를 내립니다.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바다의 이제 폭풍의 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이렇게 그 특보를 10개를 발표하는데, 올해부터 이 폭염특보에다가 폭염특보의 기준은 33도 이상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 자, 요즘에 35도보다 더 많은 그 폭염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기상청이 38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자, 폭염 경보에다가 그걸 좀 더 강하게 말해서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없었던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주의보도 올해부터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다 저기 폭염과 관련되는 특보들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상특보와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가 주의고
또 언제부터 대피를 고민해야 음. 하는지 그 판단 기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상청이 예상될 때, 그러니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자, 많은 비가 예상될 때,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이 예상을 빨리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인간의 그 과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까이 있을 때 이제 폭염은 뭐 하루 전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우선 제일 적용한 게 호우주의보. 이게 특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2022년도 신림동 지하 주택에 사망자가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네. 그래서 기상청의 기상특보 외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고민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 기준들이 있는데 호우 아까 주의보와 경보는 예상될 때 특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그게 이제 호우주의보 또는 더 많은 때 이제 호우경보인데 자, 2023년부터 예상이 아니고 지금 비가 많이 온 지역 그러니까 기상청이 전국에 한 700개의 관측망을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mm 기록했으면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인천에서도 그 동마다 다르거든요. 자, 어느 동에서 이런 기준이 됐을 때는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그 지역에 있는 휴대폰에 강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새해 여름에는 어떤 추가가 되냐면 이런 1차 문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뒤에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자, 더 강화가 됐습니다. 2차로 또 문자를 보내는데 그걸 이제 재난성 호우 정보 아까는 네.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예상이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1시간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 1시간 강수량이 80mm가 넘었습니다. 또 단시간에 15분 강수량이 20mm 이상 넘었습니다. 또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 이상 내렸습니다. 이제 이건 기상청의 기준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기준이 되면 2차 재난성 호우 정보를 발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더 강화된 게 새해 들어 달라진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렸어요. 아직도 날씨가 네. 조금 춥습니다만은 네. 새해가 된 1월 날씨 예보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겨울 이제 추위에 대한 전망도 좀 짚고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자, 원래 우리나라 더운 여름이 더 더워졌어요. 자, 우리나라 겨울을 뭐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냈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원래 추웠던 우리나라가 덜 춥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실은 올해 1월 오늘이 지금 6일인데 한 12월 하순에서 1월 지금 상순인데 이미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한두 차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그날이 올겨울이 가장 추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1.8도, 인천은 영하 11.1도가 올겨울이 가장 추운 기온. 이 정도도 물론 추운 기온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네. 아주 그냥 강한 한파가 없었던 이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걸로 끝나냐? 그냥 갈 거냐? 이제 우리가 절기가 어제 5일이었습니다. 네. 제 감각으로는 지난 12월 26일 이게 올겨울의 가장 낮은 기온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보름 이내에 이제 북극의 오리지널 찬 공기가 우리나라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올해 추위 전망을 보면 무난한 그러니까 막 100년 만에 강한 추위 이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오늘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 예상을 해보면 막 영하 15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 기온이 영하 5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강한 추위는 없이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요. 이제 갑자기 한파가 또 닥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특히 어르신들이나 건강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점들에 좀 유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가시면 될 것 근데 그때 이제 기상청이 한파 네. 특보를 발표하죠.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인데, 어, 이런 때 이제 조심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 대비할 점은 어린이, 노약자, 심혈관 질환자,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 좀 취약계층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부득이 나가야 될 경우는 모자,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으로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갑자기 추위에 나갔을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또 더워서도 문제지만 겨울에도 이런 한파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추위하면 우리가 또 불편한 게 이제 우리 그 몸도 몸이지만 수도 계량기 동파, 수도관, 보일러 동파가 또 문제가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겨울철에 좁은 공간, 그러니까 갇힌 공간에서 난로를 사용하면 또 그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한파가 닥쳤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란 건 뭐 자기 개인들의 건강 관리, 화재 예방 또는 동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아서요. 네,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네.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나타나서 우리가 경험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단순히 변화한다. 기후변화 용어보다 더 세게 기후위기다. 또는 기후가 재앙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더 세게 바뀌었는데, 왜 기후변화가 나타났냐? 한 10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가 나타나고 또 그게 간빙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시대가 지금 간빙기 마지막 빙하기 이후 간빙기에 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만 년 사이에 변화를 보면 자, 자연적으로 10,00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0,000년의 사도 최근 100년 만에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 원인이 석탄과 석유를 인류가 많이 사용을 해서 네. 공장, 자동차, 난방, 자, 편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기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거든요. 자, 자연 스스로 10,000년의 4도 상승은 자연이 다 그 컨트롤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갑자기 1도가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식량 문제, 뭐 생태계 혼란이 생겼거든요.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석탄과 석유 많이 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하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요. 자, 새해 맞아서 시민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자, 70억 인구 중에 한 석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안 타는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런 우리 후손들이 겪을 우리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막고 싶어도 이제 이미 늦었다고, 지금도 이미 늦은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행동으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변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행동 요령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불편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석탄과 석유를 덜 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을 잘 새겨 네.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해 주실 텐데 앞에서도 네, 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든든합니다. 네, 마음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뭐 어찌됐건 날씨를 좀 더 쉽게, 자,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는 속에 있거든요. 절대 정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 온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온도가 한 30년 전 온도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더운 여름, 매년 폭우 속에 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따뜻해져서 생긴 그런 부작용이죠. 북극에 머물러야 될 공기가, 찬 공기가 겨울에 확
밑으로 쏠려 내려오는, 올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한 추위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여름엔 또 더워서 겨울엔 또 그렇게 이상 한파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인간이 적응해서 살게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는데 앞장을 서게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